건강한 하루를 위한 필수 루틴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환경오염과 잘못된 식습관, 또 불규칙한 생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얼굴, 등, 가슴 등 신체 여러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여드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 흉터가 남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진하게 남은 흉터는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여드름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박혜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박혜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평소 여드름 흉터로 인해 고민하고 계셨거나 속상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먼저 여드름이란 어떤 피부 질환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여드름은 모공 속 노폐물 때문에 생기는 피부 질환입니다. 모공에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염증과 세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모낭염의 일종인데요. 피지 분비가 증가해서 모공이 막히면 모낭에서 여드름균이 번식해 트러블로 나타납니다. 여드름은 얼굴, 목, 가슴에도 발생하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흉터나 붉은 자국, 색소 침착을 남깁니다. 근데 이런 여드름은 얼굴뿐만 아니라 목이나 가슴 등에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일단 생기면 미관상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은데요. 우리 피부에 이런 여드름 왜 생기는 걸까요? 발생 원인을 좀 알려주세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피지 과다 분비가 있으며 모낭 입구의 과다 각질화, 염증, 세균 감염도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네. 그리고 여드름은 사람들마다 악화시키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발병 원인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화시키는 환경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더 예후가 좋습니다. 대표적인 악화 환경은 생리, 화장품, 스트레스, 음주, 불규칙한 식습관, 얼굴에 손을 대는 습관 등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여드름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흉터나 붉은 자국,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피부에 여드름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다 이런 자국이나 흉터가 남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드름 흉터 왜 생기는 걸까요? 여드름을 손으로 무리하게 짜면 흉터를 남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염증에 의해서 약해진 기름센 벽을 무리하게 짜서 파괴시키므로 염증이 더 크게 생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피부과에서 시행하는 압출치료는 모공 입구를 깨끗이 세안한 후 뜨거운 수증기로 모공을 넓히고 특수한 기구로 여드름을 짜므로 이런 부작용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집에서 짜는 습관이 흉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드름 났다고 해서 혼자 막 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염증이 없는 깨끗한 상처도 무리하게 장력을 주면 흉터가 잘 생기는데 여드름은 세균과 염증이 동반된 깨끗하지 않은 상처란 말이죠. 네. 이런 상처는 흉이 더 잘 생깁니다. 집에서 얼굴에 여드름을 짜실 때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꼭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여드름 흉터가 생기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근데 여드름은 사춘기 시절에 생기는 여드름도 있지만 성인이 되어서 생기는 여드름도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 경우 흉터에도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여드름이 흉터가 더 잘 생길까요? 사춘기 여드름이 아무래도 성인 여드름에 비해 여드름 흉터로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피부의 정상 pH는 6 전후, 즉 약산성을 띠는데요. 약산성이어서 피부 표면에서 균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춘기에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피부의 pH도 조금 더 높아져서 중성 내지는 알칼리성으로 변하기 쉬운데요. 네. 그렇게 되면 균 번식에 대한 억제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여드름균이 잘 번식하는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깊고 넓은 여드름이 더 잘 생기게 되고 여드름 흉터도 그에 따라서 더 심하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그에 비해서 성인 여드름은 흉터로 이어지는 확률이 좀 낮다는 걸 텐데 그 이유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드름 관리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화장품, 클렌징, 세안법 그런 것들에 신경 쓰고 음식, 피로 이런 것들의 문제들도 관리하는 편이고요. 네. 여드름을 발생시키는 호르몬의 영향도 사춘기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처럼 염증성 여드름 자체가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게 되고 염증성 여드름이 발생했다고 해도 치료를 빨리 받고 관리를 잘하는 등 본인이 스스로 신경을 쓰는 편이어서 성인 여드름에 의해 여드름 흉터가 되는 경우는 사춘기 여드름 흉터에 비해 확률도 낮고 설령 여드름 흉터가 된다 하더라도 사춘기 때보다는 덜 심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사람마다 그 피부 타입이 좀 다르잖아요. 뭐 지성 피부도 있고 반대로 뭐 건성도 있고 그런데 이 여드름 흉터가 더 잘 생기는 피부 타입이 있을까요? 흉터가 잘 생기는 피부 타입이 있다기보다는 관리 여부 및 여드름의 종류에 따라서 흉터가 잘 생긴다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드름이 생겼다고 무조건 흉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화농성 여드름, 즉 골문 여드름은 그 자체만으로도 흉터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 여드름이 화농성 여드름으로 진행되면 여드름 부위에 고여있던 지방, 피지의 주성분이 지방산으로 변하게 되고 이 지방산이 피부 조직에 염증을 유발해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에 비염증성 여드름에 비해 흉터가 생기기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농성 여드름이 흉터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반 여드름이 왜 화농성 여드름으로 이렇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고 일반 여드름이 화농성 여드름이 되는 걸까요? 일단 여드름이 진행이 되면 모공이 막히면서 시작이 됩니다. 모공이 막히고 피지가 쌓여서 여드름이 생기는데 그곳에 여드름균이 번식하면 화농성 여드름으로 발전하는 거죠. 거기서 모공이 막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외부적인 요인으로 화장품 등이 모공을 막는 성분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네. 내부적으로는 피지 분비가 증가하면서 모공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 흉터가 더 잘 생기는지도 궁금한데요. 여드름이 잘 생기는 사람한테 흉터도 더 잘 생길까요? 사실 여드름과 흉터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드름이 생겼을 때 염증을 얼마나 빨리 치료하느냐가 흉터를 좌우합니다. 한번 생긴 흉터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초기 관리에 실패한 흉터는 그렇지 않은 흉터에 비해 색이 진해지거나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염증 반응이 심하게 생기면 흉터가 잘 남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생긴다면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드름의 흉터 양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 각각의 치료법은 어떤지 지금부터 키워드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할게요. 여드름 흉터 치료의 적기. 자, 여드름으로 인해서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면 피부과를 찾아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을 때 병원을 가야 될까요? 네, 여드름은 염증이 진행되면서 구진, 농포, 결절 단계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농이 차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눌러 압출을 시도할 경우 진피층까지 조직에 손상을 일으켜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드름 개수가 늘거나 또는 염증 반응이 심해져 농이 차게 되면 피부과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전문적인 흉터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여드름 흉터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치료해야 합니다. 특히 피부가 패였다면 꼭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패인 흉터를 차오르도록 피부의 재생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피부에 어느 정도의 물리적, 화학적, 열적 자극이 가해져야 하는데요. 피부과에서는 패인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범주 내에서 피부에 손상을 가하고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을 유도합니다. 이로 인해 흉터의 재생 반응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드름으로 뭐 흉터가 생기더라도 좀 그 나타나는 양상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흉터, 또 비교적 뭐 좀 간단한 흉터 이게 따로 있을까요? 여드름 흉터는 거뭇거뭇한 색소 침착과 붉은 자국, 패인 흉터, 비대성 흉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패인 흉터가 비교적 치료가 어려운 편입니다. 네. 패인 흉터의 경우에는 송곳형 흉터, 박스형 흉터, 롤링형 흉터 등 모양과 깊이에 따라 나뉘고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리 적용되어야 하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흉터가 이렇게 종류별로 나뉘는 이유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어떤 경우에 패인 흉터가 생기는지 또 어떤 경우 붉은 색소가 남는 건지 또 색소 침착이 생기는지 이런 걸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패인 흉터는 주로 붉은 여드름 같은 염증을 동반한 상처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염증의 크기나 정도가 심할수록 패인 흉터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피부 깊은 곳에 생긴 상처는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흉터도 잘 남게 됩니다. 네. 패인 흉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송곳형 흉터인데요. 송곳형 흉터는 어떤 형태인지 또 어떤 경우에 생기는지 알려주세요. 네, 송곳형 흉터는 아이스픽 흉터라고도 불리는데요. 송곳 모양의 예리한 흉터로 0.5에서 1mm 내외의 작은 흉터이지만 심할 경우 진피층을 지나 피하 지방층까지 흉터가 깊이
발생하는 형태입니다. 피부가 두껍고 단단한 피부 타입의 환자분에서 잘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송곳형 흉터는 뭐 작지만 눈에 좀 확 띄는 흉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양볼에 좀 많이 있죠. 네. 볼 중앙 부위에 주로 분포합니다. 그래서 모공이 넓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흉터의 깊이에 따라 모공 치료보다 치료가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송곳형 흉터에 이어서 박스형 흉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부위에 주로 좀 발생할까요? 이 박스형 흉터는 주로 볼 외곽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흉터의 수직 경계가 뚜렷한 형태로 파인면이 넓고 평평한 형태로 수두 자국과 비슷합니다. 피부 타입보다는 염증이 반복되는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여드름을 잘 잡아 뜯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근데 흉터가 넓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이 박스형 흉터가 가장 치료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박스형 흉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롤링형 흉터였는데 특징이 뭘까요? 네. 원형 흉터인 롤링형 흉터는 패인 자국이 비교적 얕고 둥근 모양의 흉터로 약 10mm 내외의 크기로 발생합니다. 네. 심한 염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진피층이 손실되고 비정상적인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밑으로 꺼진 형태의 흉터가 잘 발생하게 되는데 주로 관자놀이, 턱라인, 볼 외곽 등에 잘 발생해서 무르고 부드러운 피부 타입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네. 이 롤링형 흉터는 비교적 치료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패인 흉터 종류 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붉은 자국과 색소 침착은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붉은 자국은 여드름 홍반이라고 하는데요. 여드름이 있던 자리에 붉기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정상세포가 파괴되고 또 염증으로 인해서 새로운 혈관들이 자라나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멜라닌 색소가 이 부위를 이동해 여드름이 났던 부위에 붉거나 갈색 자국이 남는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염증의 크기와 그 정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흉터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요즘은 여드름 피부 전용 화장품도 많이 나와 있고 또 뭐 전용 연고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피부과에서 받는 치료가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흉터를 좀 치료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진 않을까요? 네, 여드름 흉터는 증상이나 형태가 동일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흉터가 동시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흉터마다 적합한 치료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최근에 여드름 흉터 전용 화장품이나 연고, 그 밖에 다양한 시술들이 알려져 있지만 무엇보다 전문의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받고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넘어갑니다. 여드름 흉터의 전문 치료법. 바로 이제 피부과에서 이루어지는 여드름 흉터 치료법 알아볼 텐데 어떻게 치료될까요?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피놀요법이나 프랙셔널 CO2 레이저, TCA 용액 등을 이용해서 흉터에 상처를 낸 뒤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치료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경우 다운타임이 길고 반영구적인 홍반이 생겨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최근에는 여러 레이저 장비들의 발전으로 여드름 흉터 치료의 결과가 많이 좋아졌고 일상생활과도 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오래되지 않은 흉터의 경우 콜라겐 생성을 하는 섬유 아세포를 타겟으로 치료합니다. 압력과 어뷸, 솔레노이드 방식의 약물 전달 장비들과 스킨 부스터들이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네. 오래된 흉터의 경우에는 우선 두꺼운 바늘이나 캐뉼라로 흉터 하부 박리술을 시행을 하여 깊이 있는 섬유를 끊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흉터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CO2 레이저, 피코 레이저, 1540나노미터의 non-fractional 레이저, 바늘 고주파 이런 것들을 흉터 사이로 미세하게 상처를 낸 뒤 여러 스킨 부스터들을 주입하여 흉터가 굳어가는 것을 멈추고 새살이 자라나오게 유도합니다. 오래된 흉터들은 흉터가 굳어지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근데 여드름의 흉터와 홍조가 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네, 여드름에 염증이 발생하면 피부 장벽의 손상과 염증 물질이 증가하게 돼서 홍조가 동반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레이저 치료를 많이 받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레이저 치료 외에 다른 치료가 필요하진 않을까요? 뭐 약물 치료라든지. 네, 여드름 치료에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레이저 치료가 있는데
상태에 알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약물 치료는 항생제나 호르몬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드름 흉터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치료는 몇 회에 걸쳐 이루어지는지 또 어느 정도 좀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흉터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 여드름 흉터가 아니고 모든 흉터에 적용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좋은 예우인자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젊고 담배 피지 않는 분들, 그리고 흉터 자체가 크지 않은 분들, 생긴 지 흉터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예우가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20대에 담배를 피지 않고 흉터가 생긴 지 6개월 안쪽에 치료를 하신 분들은 한 달 간격으로 3회 정도만 치료하시는 한 달 간격으로 3회 치료만으로도 90% 이상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 담배를 피시면서 오래전에 발생한 여드름 흉터라면 완전한 호전을 목표로 치료하지는 않고 한 달 간격 최소 6회 이상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출혈이나 뭐 통증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레이저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작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흉터 레이저를 치료를 하고 나시면은 간혹 불금증, 색소 침착, 여드름 악화, 모낭염, 새로운 흉터 발생 등이 보고되고 있지만은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레이저 치료 후에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치료 후 주의사항, 관리법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시술 후 3일에서 7일 사이에 피부에 딱지가 지거나 각질이 가볍게 일어나면 억지로 벗겨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놓아주세요. 그리고 또 세안 시 피부를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네. 클렌징 오일, 스크럽제 이런 자극적인 딥 클렌징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술 후 1주 정도는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피하시고 치료 기간 동안에 자외선 노출을 삼가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외선에 노출될 시에 색소 침착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술 후 얼굴이 당기고 건조함을 느끼므로 보습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받으신 재생 연고는 제 시간에 맞춰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드름, 오해와 진실. 자, 마지막 키워드에서는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그 자리가 점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선생님? 일부 맞는 말인데요. 심한 여드름 염증 후 피부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피부는 외부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가 모이며 일시적인 색소 침착이 생깁니다. 이 자국이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자외선에 노출되거나 피부 재생력이 현저하게 저하돼서 회복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멜라닌 색소가 자리 잡아서 점처럼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회복 중에 지나친 자외선 노출 삼가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드름 흉터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뭐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여드름 자체가 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번 질문은 예방과 관련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이나 삼겹살은 여드름과는 상극이다. 요거는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선생님? 아직까지 이 초콜릿이나 삼겹살 등 구체적인 음식들이 여드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학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치료 기간 동안에 피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유청 단백질이나 유제품 이런 것들은 섭취를 줄이도록 교육하고 있고요. 초콜릿이나 설탕처럼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 역시 과도한 인슐린 분비로 인한 성장인자가 모공을 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음식물 조절의 효과가 모든 여드름 환자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식이 조절만으로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음식물 제외하고 또 여드름의 염증을 악화시키는 내과적인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흔한 거는 누적된 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 과도한 음주 등으로 피부 재생력이 저하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가장 빈번합니다. 네. 이외에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 난임 시술과 같은 산부인과적 요인이나 염증성 장질환, 당뇨와 같은 상황에서 여드름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피임약 복용하는 사람은 여드름이 잘 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일까요, 선생님? 사실 진료를 보다 보면
피임약을 먹고 여드름이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 성호르몬의 불균형, 특히 안드로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드름이 잘 발생합니다. 피임약의 성분에 따라서 레보노르게스트렐 같은 성분이 포함된 경우 안드로겐이 증가해서 여드름과 다모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드로겐을 감소시키는 피임약 성분들도 나왔는데요. 이런 피임약들은 혈전증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성호르몬이라는 것은 파도 같은 것이어서 일시적으로 억누르려고 하기보다는 주기에 맞춰서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피임약도 전문의와 상담해서 적절하게 복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에 대한 오해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여드름 흉터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거든요.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드름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지만 젊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균과 염증이 동반된 얼굴에 발생한 상처를 어떻게 흉이 안 나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여드름인데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조기에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드름 흉터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진피의 피부 재생을 담당하는 섬유아세포가 25세를 경계로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는 이미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여드름이 생기지 않도록 또 미리미리 관리하는 노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피부과 전문의 박혜석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